콘돔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빼지 못하고 도움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깊이 박혀 있으세요. 그래서 빼면서 조금 조심조심 해야 되고, 저는 한번 그거를 빼다가 중간에 콘돔이 이렇게 팍 빠지면서 제 얼굴에 그 분비물 다 튄 적도 있었습니다. 오이가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뭐 계란, 밤 이런 것들 넣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자위를 할 때는 느끼는데 남자친구랑 하면 잘 못 느낀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 정선화라고 하고요. 지금 개원해서 열심히 환자분들 진료하고, 또 제가 성교육에 관심이 또 많기 때문에 성교육에 관련된 여러 콘텐츠들, 뭐 책이라든가 이런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로 산부인과를 찾는 환자는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1차 의료기관, 그러니까 의원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이 찾는 분들은 주로 염증 환자들이세요. 뭐 방광염이나 질염, 뭐 그런 게 가장 많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생리가 불규칙하다거나, 생리를 안 한다거나, 아니면 부정출혈 같은 것들이 이제 생겨가지고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선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질 안에 물건이 들어가서 빼러 오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네, 꽤 흔하고요. 산부인과에서는 이제 본인이 빼기가 아무래도 쉽지는 않은 구조다 보니까 질 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빼러 오시는 분들 많은데, 주로 제일 흔한 경우는 콘돔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빼지 못하고 이제 도움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런 경우에 생각보다 이게 깊이 박혀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빼면서 조금 조심조심 해야 되고, 저는 한번 그거를 빼다가 중간에 콘돔이 이렇게 팍 빠지면서 제 얼굴에 그 분비물 다 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런 일들도 뭐 다 하고 있고,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더 어마어마한 경우들도 많았죠. 뭐 오이가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뭐 계란, 뭐 밤, 뭐 잣 이런 것들 넣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뭐 항문에다가 넣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산부인과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외과 선생님이랑 같이 좀 치료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질 안에 물건을 넣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은 이제 성적인 그런 호기심일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좀 그런 것들은 좀 정상적인 거는 아니라고 좀 보고, 과한 뭐 호기심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약간 정상에서 약간 벗어난 그런 성적인 취향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성도 자기 위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여자들도 많이 합니다. 여자들도 정말 많이 하고,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냐면, 제가 자위를 할 때는 뭐 느끼는데 남자친구랑 하면 잘 못 느낀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자위를 하다가 뭐 별로 느끼지 않는다, 뭐 어떤 식으로 자위를 하는 게 좋으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여성 자위 기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용 많이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진료실에서 보면 그런 자위를 했을 때 뭐 자위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염증이 생긴 건 아니냐, 자위를 해서 생식기 모양이 변형된 거는 아니냐 하면서 그런 걱정을 또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하지만 자위를 할 때 아무래도 좀 지저분하게 좀 손을 씻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하고 나서도 또 위생 상태를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염증이 생길 수는 있지만, 자위 자체로 뭐 질염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걱정이 있으실 경우에는 너무 조금 마음 놓으셨으면 좋겠고, 혹시 염증이 있으면 병원을 방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자위는 되게 나쁘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행동에 너무 빠져서 내가 다른 일들, 뭐 나의 일상을 침범하고 일상을 파괴할 정도로의 문제가 된다면 그거는 조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선에서는 본인의 몸을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저는 오히려 조금 권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위를 해봐라. 만약에 성관계 시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자위를 이렇게도 해보고 기구도 써보고 해서 어떤 부분을 내가 자극을 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고 또 어디가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조금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트너와 상의를 해보는 것도 괜찮고 자위기구 같은 거, 토이 같은 거를 또 파트너랑 성관계를 할 때 같이 활용해 보는 것도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가 파트너와만 그런 행위를 이제는 조금 더 감정적으로 밀접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한 그런 성관계를 할 때 이왕 하는 거 즐거운 게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어디를 애무했을 때 잘 모르겠다 싶으면 먼저 내가 자위를 해보고 그 다음에 파트너한테 요렇게 나는 여기가 좋아, 여기를 이렇게 했을 때 더 좋아, 요런 얘기들을 많이 해보면 훨씬 더 남자친구와의 관계도 더 밀접해지고 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어디가 좋은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헤맬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성도 남성처럼 달아오르면 신체의 변화가 있나요? 그럼요. 우선 남자들처럼 음경이 그렇게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커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자들도 남성의 음경과 상동기관들이 있어요. 즉, 그러니까 오리진, 기원이 같은 거죠. 대표적인 게 음액입니다. 클리토리스.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귀두가 그래도 여성의 생식기에 비해서는 크지만 여자들은 작은 그 클리토리스 안에 50만 개의 신경 다발이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기관 자체는 우리가 성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냥 마련된 기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성적으로 흥분이 됐을 때는 음액 사이즈가 커지고 포피가 약간 벗겨지면서 더 드러난다던가, 그 다음에 소음순이나 그런 입구 쪽에 충혈이 일어난다던가 하면서 약간 더 핑키시해지거나 조금 더 커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고요. 또한 유두 쪽에서도 이제 조금 더 유두가 단단해지고 사이즈도 커지고 더 민감해지고 이런 신체의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고,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또 윤활액 같은 것들이 이제 질 입구 쪽과 질 안쪽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관계 시 여성의 몸에서 나오는 액체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성관계 할 때 가끔 러브젤 같은 거 쓰잖아요. 그거랑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질 입구의 양쪽에는 바르톨린 샘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르톨린이 이게 선생님 이름이에요. 의사 선생님 이름인데 그 분의 이름을 따서 바르톨린 샘이라고 해서 오른쪽 왼쪽에 아주 작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는 뭔가 성적으로 흥분을 하면 점액질, 아주 맑은 콧물, 그러니까 계란 흰자 같은 점액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 입구도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우리 남성이 여성한테 삽입을 했을 때 조금 더 이제 마찰력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스킨스샘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의사 선생님 이름인데, 스킨샘이라는 거는 요도의 조금 아랫부분에 있고, 여성 전립선이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기관인데, 거기에서도 같이 그런 윤활액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남성을 받아들이기 좋은 그런 몸의 구조로 변화를 하는 거죠. 실제로 액체가 많이 나오면 성욕이 많은 건가요? 사실 이거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일부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무조건 이렇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 게, 한 사람도 어떤 경우에는 애액이 많이 나올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는 또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성관계를 할 때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파트너가 얼마나 또 배려를 한다던가 성적으로 서로가 얼마나 흥분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또 개개인마다 다 다르고, 한 사람도 A, B, C, D라는 다 상황에마다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거를 꼭 애기 많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성욕이 뭐 높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그런 성향을 좀 보이는 것 같다고는 이제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보면 좀 그렇게 나는 진짜 애액도 많이 나오고 성관계도 열심히 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봤을 때는 그 말이 틀렸다라고 하기도 조금 어려운, 충분히 좀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아직까지 논문이나 이런 데 나온 거는 없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료 중 곤란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너무 선배니까는 상당히 다이나믹한 과기 때문에 조금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같은 여성을 본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같은 여성한테 공감할 수 있고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되게 좋은 과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되게 또 이게 우리가 성이라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다 있는 과다 보니까 당혹스러운 일들도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외국에서 이제 낙태약이라고 불리는 낙태 임신 중단하는 그런 약을 드시고 나서 계속 좀 질출혈이 좀 있다. 뭐 조금씩 질출혈이 있다 해가지고 저희 병원에 오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외국 분이셨는데, 우선은 저는 낙태를 했다고, 임신 중절을 했다고 하시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뭐, 혹시 그 이후에 조금, 뭐, 생리가 잘 안 돌아왔나?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초음파를 딱 넣었거든요. 여자들은 성 경험이 있으면 이제 질식 초음파, 질 초음파를 보게 되는데, 질 초음파를 딱 넣었더니, 거기 되게 큰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아기 사이즈를 쟀더니 18주, 거의 19주? 거의 아기 형태가 다 있고 거의 되게 많이 큰 그런 사이즈의 아이가 심장까지 다 뛰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임신 중절하는 약을 먹었으면 반드시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그 친구가 그냥 너무 순진하게 가볍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임신이니 뭐 키우던가 아니면 다른 병원을 찾던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그분을 돌려보내 드렸던 적도 있고요. 한 분이 뭐 너무 아래가 냄새가 난다고 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아까 이제 제가 좀 말씀드렸던 콘돔이 안에 너무 많이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빼다가 정말 분비물이 다 쳤고, 근데 또 검사를 했더니 거기서 성병균도 조금 나왔었고 해서 저도 모르게 환자가 다리를 벌리고 이제는 거기 진찰대에 올라가시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제 조금 쌍욕이 나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환자도 나중에는 그냥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얼굴에 막 이렇게 다 튀고 하니까 그냥 얘기를 말씀드리면 그런 일도 있었고, 성폭행 당해서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전체적인 진찰 다 받으시고 다 뭐 진단서라든가 이런 것들 다 떼고 가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 외에도 사실은 환자분들은 되게 다양하게 오시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사연들이 너무 다 있기 때문에 저희 환자 중에 한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저한테 선생님, 저는 콘돔을 끼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물어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대학생이었는데 저 그래서 아니, 콘돔을 사용하는 방법을 당연히 여자가 알기는 알아야 되지만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도 있을 텐데 왜 굳이 병원에 왔느냐라고 해서 이제 여쭤봤더니, 그 친구가 나는 제대로 전문가한테 콘돔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끼고 어떻게 제거해서 내가 내 몸을 지킬 수 있는지를 알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그 부분이 인상적이어가지고 대학생이었던 여자친구였는데, 제가 딱히 그 당시에는 남성 성기 모형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저희 질 초음파에다가 저희가 그 의학용 콘돔을 껴가지고 이런 식으로 콘돔이 앞뒤가 이렇게 되어 있고 확인해야 되고, 이제 우리가 성관계 이후에 어떤 식으로 콘돔이 제대로 파열이 안 됐는지 이런 것들 확인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한번 쫙 설명을 해드리고 보낸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친구들은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생각이 났는데, 저희 병원이 이제 산부인과인데도 불구하고 남자분들이 가끔 진료를 받으러 오세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왜 저희 병원에 굳이 진료를 보러 오시냐 하면,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 남자분들은 걔가 변태다, 그 환자가 변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 그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그런 찜질방에서 자다가 성추행을 당하셨어요. 그것도 남자분한테 성추행을 당해서 남자 선생님한테 내 성기를 보여주는 게 되게 트라우마가 돼버린 분이 계셨고, 그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성추행 당하고 이후에
음경에 곤지름이 생겨가지고 그 곤지름 치료를 하고 싶은데 계속 남자 선생님 계시는 비뇨기과 문까지 가셨는데 도저히 나는 남자 선생님한테 내 성기를 맡기지 못하겠다 하셔서 저희 병원에 정말 어렵게 오셔서 제가 치료를 해드렸던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그런 비슷한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날 때는 또 한편으로는 남성들도 성추행이라든가 그런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남자이기 때문에 강해야 되고 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약하고 패배자나 뭐 루저 이런 식으로 취급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도 있어서 조금 많이 안타까웠고 우리가 남성의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배려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었습니다.